프리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툭라이트 10강 1번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언어와 억양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신호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언어는 이 주어예요. 자, 언어는 이 어떻다? 자, 주어 can be used. 자, 이렇게 지금 동사는 주어 시제 형태를 가지는데 형태가 지금 수동의 형태예요. 수동의 형태고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었죠. 사용될 수 있다. to lie 뭐 하기 위해 거짓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언어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be 될 수 있다.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조동사를 연결했죠. 무엇이 될 수 있냐? 믿을 만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자, 믿을 만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언어로 그 사람의 의도,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결국엔. 그래서 믿을 만한 신호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언어의 무엇이 또 이렇게 만드는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Quite independent of what it say. 쭉 보시면. 자, independent of는 별개로란 뜻이에요. 뭐뭐하는 별개로. 자, 그러면 별개로야. 이때 quite은 꽤란 뜻이죠. 꽤 별개야. 매우. 매우 별개야. What say? 너가 말하는 것. 그죠? 너가 무엇을 말하는지와는 별개로. 이건 뭘 나타내냐? 너의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말하고 있는 내용. 네가 말하는 컨텐츠. 그 내용을 뭐 이제 거짓말로 진짜처럼 말하든지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뭐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컨텐츠와는 별개로 뭐가 액센트, 억양, 핵심이죠. 네가 말하는 억양, 네가 그것을 그 컨텐츠를, 그죠? 네가 말하는 것, 이건 컨텐츠가 됩니다. 네가 그 말하는 내용을 무슨 억양으로 하느냐. 자, 이것이 주어, reveals 드러낸다. things를 드러내는데 그 things가 바로 뭐냐? 네가 누군지 관하여를 드러낸다. 그러면 네가 누군지 관하는 것이 뭐냐? 자, 네가 어디서 자랐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간접문문으로 들어갔는데 또 어떤 두 번째 너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which side of tracks 자 의문사에서도 너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싹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말투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억양에서. 자 그래서 너의 액센트는 억양은 이다. tag 표식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이면서 분사구문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범주에 네가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죠? 뭐 말하면서 뭐 그렇게 어떤 표시를 하는 태그가 될 수 있다. unlike, not unlike, 같지 않게. 자, 그러면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사, 우리가 주는 인사와 같지 않게, 다르게 이런 종류의 표식은 뭐한다? 정의한다. 너의 사회적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한다. 자,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그것은, 즉 그 억양은 말해줘. Who you are. 자, 목적어인데 의문사 조동사 네가 누구인지를 더 잘 말해준다. 더 잘 to be affiliated with. 자, 이것은 더 관련이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너가 누구랑 더 잘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너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성향, 어떤 직업군인지 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unlike the choice of 다르게 어떤 뭐와는 다르게 선택인데요. 뭐의 선택이냐? How to pronounce
the word hi. 네가 그 hi, 안녕 이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지의 이 선택과는 달리 너가 네가 이제 선택과는 달리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너가 이제 문 앞에서 누구한테 인사를 할 때 너의 억양은 이다 뭐이다 너의 유연한 컨트롤 하에 덜 있게 된다. 즉 통제를 네가 통제가 통제 가능이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 스타일의 억양을 쓰고 싶은데 이게 통제할 수 없다. 이거는 여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즉, it is harder to fake. 속이기는 어렵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시 이제 가주어가 되겠고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이 억양에서 그죠? 다 드러나. 이 억양은 무엇을 우리가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언어 내에서 이 컨텐츠, 내용은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억양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양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사회적 지위, 그렇죠? 뭐 어디 출신, 어떻게 자랐는지, 뭐 고향 다 알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설명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3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3번은 거울 뉴런은 인간이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어떤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은 이게 좋아요. 자, 돕는다. 설명을 돕는다. 마찬가지로 요거 이게 동사고 이게 준동사라고 했죠. 요 help가 동사, explain이 준동사, to explain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넓은 범주에, 그죠? 넓은 범주니까 다양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including 포함하여서 뭘 포함하냐? 인간의 경향이죠. 인간의 특징, 바로 반응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감정적으로 to 어디에? 다른 사람들의 expression, 그죠? 감정의 표현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표현에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거울 뉴런 시스템의 어떤 작용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감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종 이렇게 그죠? 널리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경우다. 대디아가 어떤 거야?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미소가 방에 불을 밝힐 수 있다. 혹은 또 큰 이 콘서트장의 청중들은 하나로서 as one 하나로서 움직인다. 어디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이 거울 뉴런은 결국엔 세포야. 세포라서 그래. 어디에 안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특정 높은 수준의 이 몸의 지도 안에 있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 지도가 무엇이냐? represent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 근데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performed가 분사예요. 행동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된 both A and B, A, B 둘 다 나 자신과 타인, 나 자신과 타인의 둘 다에 의하여 수행된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어떤 고차원적인 신체 지도 안에 있는 세포가 거울 뉴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우리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simulate 흉내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automatically 그냥 자동적으로 뭐 하지 않고 논리, 생각 그리고 분석하지 않고 거울 뉴런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은 어쩌면 설명할 수도 있어. 뭐를? 자, 이 인류학자인 루스의 관측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관측이 뭔지 데디아가 동급의 대수로 설명하죠. 그 관측이 뭔지 또 데디아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이에요. 우리는 배워. 자, 느끼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의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떤 방법과 맥락 안에서 적절한, 그죠? 적절한 방법과 맥락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죠. 근데 어디에 그 너에 있는 상황에서 사회성을 길러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같은 것이 또 적용됩니다. 음악적 표현과 경험에. 그것은 바로 행복, 뭐 두려움, 화, 그리고 어떤 고통 이런 것의 경험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표현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뉴런 효과가 거울 뉴런 효과가 적용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턴이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브랜딩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4번 지문에서 이제 특이하게 봐야 되는 점이 이제 지그하고 제그의 개념인데요. 자, 지그, 제그, 그리고 지그, 제그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그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지금의 현상, 그렇죠?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면 기준, 지금의 현상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면 제그는 어떤 혁신, 변화, 반대 방향을 말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슬로건이 되겠죠. 지그해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제그할 때. 동사입니다. 지그해라. 바로 뭐 할 때 접속사. everyone이 주어인데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제그라는 동사 뒤에 s를 붙였죠. 라는 이 표현, 이 어떤 격언. 전체 또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다, 격언이다. 종종 적용되는 격언이다. to 뭐 하는데 브랜딩에 있어서 적용되는 격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이것은 또한 완전히 사로잡는다. 무엇을? 뇌의 attention, 집중 시스템의 단순함을. 그러니까 뇌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일반적인 기준,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그 대중에서 뭔가 하나 새롭고 다른 것, 우리 거기에 뇌가 집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단순성도 이 원리는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심리학적인 어떤 기준점, 심리학적인 기준점은 제거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부연 설명합니다. 어떤 방향인데 모두가 향해 있는 방향, 다 그쪽으로 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즉, 다시 한번 부연 설명, 패턴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런데 이 뇌의 attention, 집중을 사로잡기 위해서 너는 have to 해야만 해. 직을 해야 돼. 직은 혁신이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얘기죠. 다른 방향으로 네가 감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자, 브랜드는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at이 연출하니까 뒤에 당연히 동명사가 왔어요. 자, 직인, 혁신, 그죠? 변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깅을 잘한다. 자, 원어브 플러스 복수명사입니다. 좀 뭐뭐 중에 하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알아? by 동사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거든요. by ing. 그래도 뭐뭐 함으로써 나왔죠? 이용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거다. 현존하고 있는 association 이런 어떤 관련들, 연상들 그리고 그것은 행동하죠. 뭐로써 행동합니까? 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점. 그죠?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점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기준점, 미리 만들어진 기준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아. 그걸 이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all, 뭐뭐한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이 브랜드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다. 깨트리는 거야. 쪼개는 겁니다. 바로 기준하고 있는 이런 관련된 연관성을. 그리고 짜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패턴을 찾는 뇌가, 그러면 패턴을 찾는 뇌가 감지하게 되죠.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죠? 그 기존에 있는 기준점들, 그걸 이용해.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깨면서, 뭔가 다르네? 뇌가 갑자기 딱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반응하는 거야. 바이 ing 계속해서 나오죠. 뭐뭐 함으로써, 줌으로써, 이 브랜드에게 무엇을? 옛다 관심, attention. 그죠? 집중하는 거. 이게 뭐야? 새로운 거네? 와. 그래서 그 새로운 유행을 또 따라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예전에 두쫑구. 에브리바디 다 두쫑구, 두쫑구, 두쫑구. 브랜드는 아니어도. 그죠? 두쫑구에 막 사람들이 열광할 때, 이제 두쫑구 시대는 이게 이미 이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디저트인 뭐가요? 그렇죠. 버터떡. 그래서 딱 내놓는 거죠. 그럼 이제 버터떡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 뇌는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딩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4번 설명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5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5번은 사람은 자신의 몸에 걸치거나 사용하는 것을 통해 특정한 특성이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찬양할 때 걸치었던 어떤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현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통용되는 예들, 그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주민들,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은 자, 걸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이때 의도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어떤 습관을 표현하죠. 걸치곤 했다. 동물의 가죽을 서치해즈 어떤 동물이죠? 사슴이나 보팔로. 그리고 나서 되었죠.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taking on. 자, 취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취하면서 그들의 어떤 성향을 as 뭐 할 때, 그들이 준비할 때, 사냥을 준비할 때 그들의 특징, 그들의 성향을 내가 떠안고 취함으로써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in a way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관행은 존재해요. 오늘날에도 스포츠, 팀 스포츠, 서치에즈 뭐뭐와 같은 이죠. 이 아틀란타 팔컨스라든가 버팔로 빌스라든가 쭉 기타 등등까지 봤을 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명하고 동물명을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지역명하고 동물명. 재밌어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특징이 바로 뭐다? 기타 등등까지 있고 지역명과 동물명을 합쳐서 스포츠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같은 것이 can be said, 말해질 수 있어요. 바로 이름에서. 자, 어떤 이름이냐? 주어진 이름이죠. 어디에 주어진 이름입니까? 뭐뭐의 향수에. 어떤 향수?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 뭐 다브, 뭐 패션, 열정, 아름다움, 유혹 이런 이름으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되잖아? 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들이 걸친 것과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특징들. What is put on? 그들이 걸친 것의 그 특징들과 뭐 화려함이라든가 아름다움, 위험, 또 위험한 것, 힘, 강함, 뭐 그다음 기타 등 무엇이 됐든 자기가 그렇게 내 걸친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시 여기는 거야. 마케팅에 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또 음악 또한 우리가 걸쳐지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반응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것의 어떤 박자와 리듬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뭐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걸칠 때 이렇게 푸도는 어, 대명사나 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사이에 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도 올 수 있고 대명사는 뒤에만 와야 되죠. 사이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걸칠 때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죠? depend on하고 똑같은 거 뭐 rely on 이렇게 또 걸 따라서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걸. 자, 누군가와 혹은 그 밖에 다른 무언가랑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이 그 걸치는 우리가 이제 걸치는 것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같이 얻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네이티브 원주민에서는 사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현재에서는 스포츠 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 향수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악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릴린 먼로라고 헐리우드 배우가 있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자기는 잠잘 때 잠옷을 입지 않고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리고 잔다. 그러니까 그 향수를 푸던하고 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나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 캐릭터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설명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대면 소통이 가장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디지털 메시지는 이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주어져. 어떤 아이디어야? that부터 that까지 가로쳐주고 이 아이디어를 꾸며준 동급에 대한 그 생각은 is supported 지지받는다. 뭐에 의해서? 자, 최근 연구에 의해서. 근데 그 최근 연구가 뭐냐? 이렇게 또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자, 그럼 하나하나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은 동급의 that이에요. 왜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 어떤 순간. more, 더 어떤 많은 순간, 혹은 더 적은 삶의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이 생각은 지지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가 뭐냐면 인위치. 그 연구에서 여러 쌍의 대학생 정도에 되는 이 대학생 나이가 되는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이 요청을 받은 거죠. 자, 뭐 할 것을? 의사소통할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 뭐냐? 첫 번째,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비디오 채트, 영상 통화. 그다음에 오디오 챗, 전화겠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지니까 DM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문자.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을 이제 요청받은 이런 어떤 연구에 의해서 이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의 유대감의 이 정도는 어디에서? 이런 어떤 이러한 친구 관계에서 어땠다? 그렇죠. was assessed. 평가가 된 거죠. both A and B 두 가지 방법 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asking. 자, 요청함으로써, 물어봄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느꼈는지,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바이가 생략된 거예요. 지켜봄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지 서로서로를 향해 이 두 가지를 보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평가된 이 그들의 우정이 이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우정이 평가되면서 이 감정적 유대감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를 본 거죠. 그랬을 때 이 결과들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했다. 어떻게 분명했는지 볼게요. 자, 먼저 in-person conversation. 자,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이끌었습니다. to 가장 감정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온라인 메시지. 그렇죠. 이것이 이끌었습니다. 가장 최악. 그렇죠? 최악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학생들은 어, 노력했어요. 이제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알려고 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 디지털 메시지, DM, 문자를 by ing 모함으로써 이런 어떤 이모티콘도 사용함으로써 타이핑도 쉬어요. 자, 어떻게 웃음소리, laughter, 하하하, 크크크. 그리고 또 사용하는 한 거죠. 전체를 대문자로 쓰는 이런 어떤 forced, 강화된 이런 어떤 urgency를 쓴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별 노력 다 했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had not done the job. 그죠? 어떤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암기할 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과거에 요청받은 것보다 더 전에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내기보다 더 전에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시도했고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와서 이 중요한 표현을 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어요. it과 that 강조. 이때 강조는 무엇이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 사이에 넣는 거죠. 보통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구, 부사절이 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부사절이 왔습니다. 부사절을 강조한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는 된다. 가장 인간적이 된다. 서로 서로에게 가장 인간적이 된다. 바로 뭐 할 때? 우리가 서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때서야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인간적이 될 때이다 라는 내용으로 강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6번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인류의 신화는 문화가 달라도 인간이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통된 특징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화는 달라도 인간 본연의 어떤 보편성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가주어예요. 대승, 디디아는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할게요. 가능하다. 데디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신화인데 이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신화가 share, 공유하는 것. 무엇을 공유합니까? 어떤 공통적인 특징. 자,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 because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공유하기 때문이죠. 같은 사회적 그렇죠. relationship 어떤 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하고 같은 것, 그렇죠? whatever 무엇이든지 너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it's assured that 마찬가지로 이시 가져오죠. 자, 확실하다 데디아가 그리고 어떤 데디아가 확실한지 보도록 할게요. 네가 친구를 가지고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다. 배경이 달라도 다 똑같다. 자, 친구와 관계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친구와 관계를 가지고 또 지인과 적이 있어. 근데 네가 좋아하지 않는 또 마이크가 생길 때 있죠. 이런 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되어라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어라 뭐뭐가 있다 유도부사 뭐가 있냐면 이런 강자와 약자가 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영웅과 악당이 있다. 자, 너는 사랑에 빠지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기를 갖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것은 인간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자, 이때 if가 뭐뭐든지 아니든지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은 if보다는 whether를 써줘야 돼요. 이게 더 맞거든. 근데 여기서 일단 if를 썼으니까 우리 해석은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으로 해석할게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사막에 살던지, 네가 북극의 추위 속에 살던지, 네가 거대 도시에 살던지, 방대한 사바나 사막의 가장자리에 살던지, 혹은 열대섬에 살던지, 이런 데 살던지 간에 근본적으로 너는 가져. 무엇을 가지냐? 많은, a great deal로는 많은이란 뜻이죠. 너는 많은 어떤 공통점을 가집니다. 자, 모든 사람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자, 자연스럽게, 즉, 당연히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그 모양이 이상해졌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자, 우리 모두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reflect 반영한다. 반영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어떤 같은 사회적인 동력. 또 어떤 동력이냐? 사랑, 죽음, 그다음에 두려움, 분노, 그다음에 경쟁, 자원에 대한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의 동력을 함께 반영한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화별로 신화는 달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공감과 연민은
다른 뇌 반응을 유도하며 연민은 공감의 부담을 줄이고 타인을 돕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we switch from empathy to compassion. 우리가 이제 뭐뭐 할 때란 얘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switch, 바꿀 때. 자, empathy하고 compassion.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empathy는 공감이에요. 공감해서 뭔가를 공감한 거에서 이제 어떤 슬픈 마음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 연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우리는 바꿔요. 우리의 뇌의 화학물질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꿀 때 화학작용도 바꾸고 뭐 혹은 이 화학 호르몬에 의하여 마음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되게 이제 전도 유망한 이 연민 조사자인 타니아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테디아라고. 이 다른 부분,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자, 바로 뭐 할 때? 우리가 공유할 때, 누군가의 고통. 자, 이것은 엠파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엠파시. 그거와 또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고통을. 자, 그것은 바로 동정이죠. 연민이죠. 그러니까 동정과 연민을 우리가 이렇게 어, 나눌 때, 그죠? 나누는 것과 원할 때 뇌의 다른 부분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뇌에서 부분이 이제 다른 거야. 한쪽은 그죠? 한쪽에서는 뭘 느껴요? 엠파시를 느끼고 한쪽에서는 컴패션을 느끼는 거죠. 부분이 다르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심장이 심장박동률이 느려지고 또 우리가 방출합니다. 연대 호르몬을, 공감 호르몬을.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뇌의 각 부분들이 불이 밝혀진대요. 근데 그 부분들이 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뇌의 부분들인데 링크드가 뇌를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뭐와 연결된 거냐면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케어 기빙이니까 어, 뭐라고 이렇게 뭐 치료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와 연관된 뇌의 부분이 불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장박동률이 늘어져. 그리고 나서 공감 호르몬이 나와.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뇌의 한 부분이 불이 밝혀진다고 해요. 이러면서 공감에서 연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공감이 enters the picture. 그러니까 상황에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 힘들어하는 모습에 들어왔다. 즉 연민의 마음이 생겼다면 일단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을 그들과 함께 경험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 싱어가 계속 설명하듯이 그렇진 않아도 우리가 느껴요. 어떤 걱정을 그들에게 그리고서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그들 돕고 싶은. 그래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라기보다는 자, 우리 자신을 그들로부터 떨어지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연민이 연결시켜줘요. 우리를 누구랑? 그들과. 어떻게? 훨씬 더 깊게 연결시켜줍니다. 비교급 강조. even more 깊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뭐 해줍니까? 강화시켜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의 연민이 연결시켜주고 강화시켜주죠. 우리의 사회적인 연대감을. To be clear, 분명히 자, 이 공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놀라운 것이 맞아. 공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그런데 자, 여기서 되게 슈퍼파워야. 이 모든 어, 민감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힘이야. 그거는 예민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힘이 맞아. 하지만 이 공감이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는 압도적일 수가 없어. 약해. 공감만으로는 약해. 공감만으로는 불이 켜지지 않아. That's where 바로 뭐뭐한 지점이다. 즉 관계부사죠. 이 연민이 들어오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봐주시고 이 부분이 관계부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that's the place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it's what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만 것이다. 것 허락하는 거야. allow A to be A가 B하는 것을 허락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의 공감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to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공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뭐가 compassion이 연민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설명 또한 마쳤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10강 설명 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